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 북부 지역의 15,000평 이곳에 오피스, 레지던스, 호텔, 컨벤션, 또 상업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만 무려 1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개발 사업입니다. 민간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참여했다고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최고 입찰가를 써낸 업체는 떨어졌고요. 2천억 원이나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의아하죠? 왜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코레일이 2천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제외시켰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창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메리츠존금 컨소시엄이 탈락을 했는데 굉장히 유력했다고 해요. 근데 뭐 떨어지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죠, 억울한? 네네. 자, 이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코레일이 입찰 과정에서 메리츠 컨소 측의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와라, 이런 요구를 한 게 발단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금산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 24조를 보면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그러니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업체 한 곳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업체를 모아서 지분 참여를 통해서 그걸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한 이 업체들 중에 금융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금융사 지분이 20%를 넘을 때 금융위 승인을 받아라, 라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뭐 메리츠존금증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금융회사고요. 이 자본이 컨소시엄이니까 뭐 20%가 넘어갔으면 시키는 대로 금융이 승인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자 선정도 안 된, 그러니까 입찰 단계에 있는 업체가 과연 금융위에 가서 승인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리츠 컨소 관계자랑 얘기를 좀 해봤더니 우선 협상 대상자도 아니고 공모 신청자에 불과한데 어떻게 사전 승인을 받냐. 또 금융위 출자 승인은 SPC 설립이나 출자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업계에 따르면 보통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 공고 제안을 먼저 나오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2달가량의 협상 기간을 거쳐서 사업 협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 3개월 정도가 걸려서 SPC,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수 목적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되더라도 최소 5개월 뒤에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특수 목적 회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츠 컨소 관계자는 이 코레일이 입찰 단계에서 아직 실체도 없는 회사를 가정해서 금융위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면서 좀 억울해했습니다. 네, 뭐 사실 메리츠 컨소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금융위에 갈 거 아니겠어요? 금융위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렇죠. 뭐 일단 승인을 받아오라니까 가야죠. 뭐 물어봤겠죠.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메리츠 컨소 관계자는 자, 금융위에 뭐 물어봤더니 이 컨소시엄의 지위가 공모 제안자에 불과하고 또 향후 설립될 SPC 정관과 주주 간 협약사 등이 이 확정되지 않은 일종의 가정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융위의 답변을 들어보니 일단 뭐 어느 한쪽 편을 들기는 뭐하지만 조금 억울한 측면이 메리츠 컨소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코레일은 이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네. 자, 코레일에 알아봤더니 메리츠 컨소는 사업 주관자다. 그러니까 45%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기 때문에 금융이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해서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자, 이 같은 뭐 승인을 요구한 시점이 사업자 선정 전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뭐 금융위하고는 지금 입장이 코레일 쪽하고는 거의 뭐 정반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이상한 점이 또 다른 컨소인 삼성물산 컨소한테는 이런 승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도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지분이 40%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형평성 논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입찰 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으로 제기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인 코레일이 메리츠 컨소한테는 너네 금융사 비중이 20% 넘으니까 20%를 넘어서 아까 45%가량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삼성물산 컨소도 금융사 비중이 40%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우선 알기 쉽게 이번 사업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세 곳의 지분율을 좀 표로 만들어봤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보면 자, 메리츠 종금 컨소에는 메리츠 종금 지분이 35%가 들어가 있고요. 자, 메리츠 종금이 사업 주관사가 되는 거고 그 밑으로 구성원으로 메리츠 화재가 10%, 이렇게 해서 금융사 비중이 한 45%가 됐고요. 자, 끝에 있는 삼성물산 컨소 보이죠? 자, 삼성물산이 이제 주관사로 참여를 해서 지분이 가장 많은 36.2%를 보유를 했고, 자, 주관사로 이 구성원으로 미래에셋 대우가 19.9%,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9.9%, 그리고 미래에셋 컨설팅도 9.9% 지분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이 금융사 지분이 약 4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가운데 이 결국은 이번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나컨소인데 이 하나종합화학컨소는 주관사인 하나종합화학 지분이 40%로 가장 많고요. 그 밑으로 하나건설이 한 29% 정도의 지분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자, 결국 이 표를 봤다시피 금융 지분이 20%를 넘은 곳이 메리츠 컨소와 삼성물산 컨소인데요. 그래서 이 코레일 측에 좀 물어봤죠. 왜 메리츠 컨소에게는 이런 금융위의 사전 승인 요청을 했으면서 삼성물산한테는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아까랑 좀 비슷한 답이긴 한데, 자, 미래에셋, 그러니까 삼성물산 컨소에 들어있는 미래에셋 금융은 자, 아까 표로 봤듯이 이 지분율을 다 더하면 39.7%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주관사가 아닌 구성원으로 참여한 거고, 다른 점이 메리츠 금융 컨소는 45%의 지분을 다도했더니 갖고 있었는데 얘네는 사업 주관사였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금산법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 금산법에는 이 금융지분이 20%를 넘으면 금융위 승인을 받게 돼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대상이 사업 주관사인지 아니면 구성원인지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코레일과 지금 정관에 대한 해석 자체가 조금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주체인지 아니면 함께 들어온 컨소시엄 업체인지 그 부분으로 코레일은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2천억 원을 덜 쓴 삼성물산 컨소를 지금 만들었다는 건데, 일단 뭐 사실은 여기서 잠깐 바로 잡을게. 사업 선정,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이제 하나 컨소인데, 하나컨소요. 결론적으로 이제 2천억을 덜 쓴 데는 이제 하나컨소인 거고, 그러니까 이 뚜껑을 나중에 결국은 열어봤더니 가장 높은 금액을 쓴 데는 이제 메리츠 종금컨소가 한 9천억 원 정도 됐고, 결국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하나컨소가 이제 7천억 원, 그러니까 한 2천억 원 정도 덜 썼는데도 협상 대상자가 된 거고, 삼성물산 컨소는 그거보다 한 1천억 원 정도 더 적은 한 6천억 원 정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요구는 메리츠 쪽에만 지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리츠 컨소 같은 경우에는 높게 썼는데도 지금 탈락을 했고 억울하니까 이대로 끝나진 않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금 높게 쓴 데는 그만큼 사업 의지가 강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리츠 종금 컨소 관계자랑 좀 얘기를 해봤더니, 자, 코레일의 결정이 좀 부당하다라고 강력히 좀 얘기를 하면서 우선 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 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 절차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소송전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네, 향후 뭐 일정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정 기자께서 또 이제 수고를 앞으로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코레일 북부 역사 입찰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서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